안녕하십니까, 강영천입니다. 오늘은 스쿠버 다이빙에서 액세서리라는 용어를 퇴출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이빙 액세서리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. 이 소위 저희들이 다이빙 액세서리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는 제가 대충 머릿속에서 꺼내서 적어도 17개 정도가 나왔습니다. 어쩌면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고요. 그 중에 몇 가지 특히 중요한 부분을 집어서 절대로 액세서리가 없다는 것, 즉 모두가 필수 장비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토의를 하고 싶고요. 이 스쿠버 다이빙에는 액세서리가 없다라고 했는 그 유명한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. 다른 분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 다이빙 컴퓨터부터 먼저 말할게요. 지금 다이빙 컴퓨터를 액세서리로 보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. 이건 뭐 반드시 필수 장비고 없으면 다이빙을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. 학생 때, 그 다음에 오픈워터 다이버 때 정도고, 반드시 노컴 노다이브입니다. 컴퓨터 없으면 다이빙 안 됩니다. 이것도 역시 제가 한 말입니다.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나침반입니다. 이 내비게이션 스페셜티를 꼭 이수하시고, 여러분 나침반 사용법도 역시 배우셔야 될 겁니다. 칼이죠. 이 스파이더코 칼이고, 이거 제가 몇 번이나 구입했다가 리조트에서 잊어먹은 게 아니고 도둑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유재철 씨도 선물해 줬었고, 뭐 방희 씨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몸에 걸 수 있는 잡지까지 다 했었는데, 하여튼 이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없어집니다.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. 그러나 칼은 분명히 필수 장비입니다. 칼도 좋지만 가위도 굉장히 다이빙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되는 종류가 있는데,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엄청 커져 버립니다. 라이트입니다. 이건 뭐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습니다. 낮이건 밤이건 주야장창 이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호를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라이트도 필요합니다. SMB, 제가 아마 SMB에 대해서는 한번 그 별도의 그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. 그 SMB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수중에서 수면에서 내 위치를 파악시켜주는, 이 사진은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, 여기 보십시오. 이 SMB와 라이트를 이용해서 신호를 하고 있고요. 만약에 밤이라면 이 라이트를 이 SMB 빨간데 이렇게 비춰보면 붉은 그 기둥이 물에 부뚝 솟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보트나 뭐 심지어는 헬리콥터, 비행기에서 이 발견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. 슬레이트 웬노트 쓰는 거,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. 주머니에 넣어서 다닙니다. 이 조류기 거리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특히 그 팔라우, 뭐 블루 코너, 펠릴리오 코너,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코모도 같은 데 가면 계절에 따라서 이 조류가 이게 장난이 아니죠.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에서 뭔가를 꼭 봐야 되는데 조류가 심할 때 사용하죠. 조류거리는 어쩔 수 없이 조류거리를 거는 그곳의 자연 생태계를 죽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최근에 시밀란 갔을 때는 거기서는 조류거리를 못 사용하게 합니다. 뭐 동의합니다. 저는 늘 가지고는 다니지만 쓰지 말라고는 안 씁니다. 탐침봉. 이것이 처음 도입될 때는 다이브 마스터들이 그 탱크를 쳐서 신호한다든지, 그 다음에 어떤 작은 그 물체를 찾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
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 탐침봉은 초보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거에 의존해서 부력을 구사하게 되고 이것으로 자연 상태계를 많이 파괴를 시킵니다.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이 탐침봉을 소지를 못하게끔 권합니다. 뭐 제가 하지 말라고 꼭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이유가 이게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그 광주광역시에 계시는 우리 서영선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샀다가 저하고 같이 다이빙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자진 반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나 꼭 써야 된다면 반드시 내가 찝는 곳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게 생물이 없는 곳에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환경을 생각해라, 스틱으로는 다이빙하지 말라, 이게 제 주장입니다. 요즘 보면 그 수트에 포켓을 많이 납니다. 오리지널 수트에도 큰 포켓을 달아서 쓰기도 하고요. 혹은 별도로 포켓이 달려있는 반바지 쪽을 위에 덮쳐 입기도 합니다. 이 포켓은 특히 다이빙 할 때 뭔가를 많이 소지하고 하시는 분들은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게 내가 그 다이빙 장비를 포함해서 내 수트까지 어떤 그 흐르는 물처럼 유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포켓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지금 이런 경우를 보면 이 밑에 게이지에 뭐 라이트에 막 줄줄줄줄 달려 있습니다. 이것은 이 장비에도 손상이 가고요, 그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제가 그 유선형 유지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단 장비를 가지고, 특히 물속에서 보면 막 이게 뭐 라이트에 이 탐침봉에 뭐 줄줄줄 달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가지고는 다녀야 되겠는데 주머니 놓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매달고 다니게 되죠. DPV, 이거는 뭐 액세서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좀 비싸죠. 근데 저처럼 이제 나이가 젊고 몸에 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. 제가 인도네시아 라자암파 다이빙을 하다가 한 열흘째 되던 날 조리와 싸우다가 다리 근육이 파열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내가 절실하게 이 생각을 했습니다. 특히 인도네시아 갈 때는 워낙 짐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꼭 가져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직 요즘 뭐 놀고 있어서 그러지 돈이 시간 많아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가지고 다니실 때는 반드시 여기 사용하는 배터리가 비행기에 실릴 수 있는 종류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 가방, 메쉬 가방,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. 이 드라이 백팩은 이게 지금 다이빙하는 종류에 따라서, 예를 들어서 내 숙소와 다이브 센터가 거리가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내가 다이브 리조트에서 묵으면서 거기서 바로 배 타고 나오고 이럴 때는 거의 필요가 없죠. 리버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별 쓸 일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가는 곳에 따라서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식의 다이빙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 드라이백은 좀 용량이 좀 큰 걸로 가지고 다니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세이브 다이브 키트, 이것도 지금 제가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. 어떤 부품들을 이렇게 세이브 다이브 키트 안에 포함해서 가지고 다닐 것인가, 멀리 가서 뭐 예를 들게요. 이 마우스피스와 케이블 타이가 없어서 마우스피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이빙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한 어떤 몇 가지의
내용품을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나와 버디와 혹은 나의 학생 아니면 학생이라면 강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세이브 더 키트 안에 들어가는데 뭐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가지고 다니지는 않더라도 일정 내용은 조금 지니고 다니셨으면 해요. 더블랜드는 뭐 저희들이 릴 사용할 때 혹은 다른 장비를 잠시 그 하네스나 이런 데 걸 때 많이 사용합니다. 저는 그 D윙에 항상 여분의 더블랜드를 하나 달고 다닙니다. 카메라 뭐 제발 카메라를 시작하실 때는 내가 물속에서 완벽한 부력 조절이 가능할 때부터 쓰십시오. 카메라를 들고 바닥을 막 온몸으로 갈아 제끼면서 사진을 찍어서 만들어낸 작품은 가치가 없습니다. 수중 환경을 파괴하는 다이버는 제가 봐서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냥 제가 꼭 권하는 그 액세서리 아닌 액세서리입니다. 칼, 가위, 라이트, 그 주간에 낮에도 라이트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SMB, 뭐 SMB와 관련되는 릴, 뭐 더블랜드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. 슬레이트, 그리고 탐침봉은 다 어디 걸어 놓든지 저희 그 집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많은 액세서리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다이빙 액세서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. 모두가 필수 장비라고 생각하고 갖추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